이만희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이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젯밤 경기도 가평의 신천지 연수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이만희 총회장은 과천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코로나19 감염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저녁 7시 56분 가평 신천지 평화연수원 앞입니다. 카니발 차량 한 대, 뒤이어 그랜저 한 대가 연수원 밖으로 나갑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1시간 뒤 이재명 경기지사와 보건당국이 가평 연수원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연수원 내부를 수색할 무렵 이 총회장은 이미 과천보건소에 도착했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빈손으로 나온 이 지사는 이 총회장이 역학조사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1시 40분부터 지금까지 불응하고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검사를 일부러 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또 이제 말씀드리기가 제가 곤란해서 오늘 저녁까지는 지금 보건소 검사 요청이 있었다는 거 아예 몰랐다는 거군요. 제가 그거를 어려워서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또 이 총회장의 주소가 과천이고 그곳에 볼 일도 있어 떠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오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충청 지역에 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어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한 신천지 연수원은 경기도청이 이미 폐쇄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은 폐쇄한 후에도 연수원에 머물면서 다른 장소도 오갔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실제 기자회견 뒤에는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능한 일인지 정혜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청은 지난달 24일 가평의 신천지 연수원에 대해 시설 폐쇄 처분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달 17일, 그러니까 폐쇄 일주일 전부터 머물러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수원뿐 아니라 다른 장소에도 오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일을 봐야 되는데 학문제 그런 가만히 있을 만한 그런 발자가 못 돼요. 폐쇄된 시설인데 자유롭게 드나들어도 되는 걸까? 당시 경기도청이 적용한 감염병 예방법 조항을 살펴봤습니다. 해당 시설은 일시적으로 폐쇄되고 교통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차단됩니다. 다만 경기도청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출입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최소한의 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한 것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저희가 거기서 계속 24시간 지킬 정도의 능력도 안 되고요. 많은 인원이 모이는 집회 등을 막는 게 주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이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람인지는 의문입니다. 또 신천지 간부들도 기자회견을 위해 연수원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폐쇄 규정이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어제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에서 특히 눈에 띈 사람이 있습니다. 총회장 옆에 앉아있던 여성입니다. 직함은 서무인데 실제로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의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이만희 총회장이 누군가를 부릅니다. 그러자 나타난 한 여성, 행정서무인 김평화 씨입니다. 여러분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야기 계속 뺏깁니다. 김 씨는 총회장 곁을 항상 지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직함은 서무이지만 그 이상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남희 씨 탈퇴 이후 이만희 씨 곁에 있다가 최측근 세력으로 급부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심지어 이제 12시 파장들도 이만희 씨의 심기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서무들을 통해서 알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자세히 보면 김 씨가 총회장의 답변을 조정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시키는 일 왔다 또 갔다 왔다 자꾸 그래 한 것입니다. 그래 하세요.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있었다고 하세요. 회견을 끝내려던 신천지의 홍보부장도 김 씨가 신호를 보내자 다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총회장님은 마치시고 실무 진술을 여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재진은 김평화 씨의 입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관계자는 서무는 제일 밑에 직책이라면서도 김평화 서무가 2, 3년 전부터 이전에 없던 총회장의 수행비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에서 또 주목을 받은 건 손목시계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과 봉황 무늬가 박힌 이 시계를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고리로 미래통합당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특정 정당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과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청와대 시계 하나 갖다가 금줄로 바꿔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 아닌가. 반대로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은 이 회장의 저희가 박 전 대통령과 가깝고 야당과 유착돼 있다는 것을 알렸으니 나 좀 잘 봐달라는 메시지가 아니겠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절 부속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한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코로나 전국을 벗어나 보려는 여권 인사들의 눈물겨운 사투라고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허위 사실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신천지 측의 해명이 논란을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신도가 선물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세균 전 의장 시계가 있단 말도 나온 겁니다. 그러자 정 총리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신천지는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을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기념품 시계를 제작한 로만손 측도 다이얼 모양의 차이가 있다며 이 총회장의 금장 시계를 제작한 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서울시는 신천지의 사단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명단을 허위로 냈고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취소가 되면 종교단체로 받아왔던 세금 혜택이 없어집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서울 개포동 주택가의 한 건물입니다. 신천지는 이 건물 2층을 주소지로 지난 2011년 11월 법인 등록을 했습니다. 설립 당시엔 영원한 복음 예수 선교회라는 이름을 썼는데 나중에 법인 이름을 새하늘 새땅 증거 장막 성전 예수교 선교회로 바꿨고 대표자도 이만희 총회장으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이 신천지 법인에 대해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행법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늑장 제출한다든지 허위 제출, 또 저희들 전수조사에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하고 있고, 서울시는 신천지 교인들이 전수조사에서 통화를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을 통해 포교와 모임을 지속하는 걸로 파악된다고도 했습니다. 신천지가 법인 자격을 잃으면 종교단체로 받아온 각종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기부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13일 신천지 측의 설명을 들은 뒤 이르면 16일 취소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